네, 전국의 수많은 구직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취업 강사 차쿠치 강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오늘도 전자칠판 강의. 되게 웃기죠? 2016년인데 2000년대 초반에 하던 전자칠판 강의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네가 한번 강의를 해봐요. 이게 얼굴이 나와야 되나? 어쩌면 평생 이렇게 강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썩 인물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뭐 잔말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상반기 공채, 아니 이 강의를 올 가을, 아니 2017년에 듣는 분, 8년에 듣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보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테러 방지, 즉 테러, 필리버스터, 이런 좀 되게 굵직굵직한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주제는 분명 여러분의 면접 전형에 최소 한 번은 마주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주제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봤죠? 어머,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막을 수 있다고? 이런 나쁜 정부, 이것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이러면서 욱하면서 그냥 보잖아. 더군다나 젠장 조선일보야. 어우 속상해.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접근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성을 찾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아니라 구직 활동을 하는 담당자다 보니까 이러한 답답한 사회 현상과 내용을 보더라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슈가 작년 말부터 해서 굉장히 큰 사회적 화두가 됐죠. 올 한 해만도 벌써, 아니 작년 포함해서 유럽에서도 수많은 IS의 테러가 있었고요. 북한의 도발도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 언제든 군사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자, 이러할 때 이러한 테러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가지고 토론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 이런 식으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서 자료랍시고 나눠주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너는 찬성, 너는 반대,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토론 토의를 했을 때 분명 뻔한 얘기 할 거예요. 뻔한 얘기는 뭐겠어? 당연히 여기 적혀있는 걸 할 거야. 자, 대립된 입장이 보였고 이를 통해 찬성 입장인 저희 입장에선 테러 방지법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편은 아닙니다.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법과 제도가 많기 때문이죠. 개인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냥 뻔해, 그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 역시 주어진 자료만 있다면 뻔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면접관은 생각을 해봐요. 그날 하루에만도 토론하는 팀이 최소 6개, 최대 10개 팀을 토론을 볼 거예요. 평가를 한다고. 그럼 같은 애들이 같은 얘기 계속 해봐. 지루하지? 내용 파악도 안 되지. 그냥 얘는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또 주어진 자료를 읽고 리딩 컴프리hension, 이 영어 어떻게 써요? 컴프리hension, 리딩 컴프리hension에 불과한 토론 면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론이 뭡니까? 자신의 논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 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이세요. 나는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미안합니다. 대부분 애들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이 높은 주제를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딱 정리하기 바쁠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자 이거를 이렇게 받아다 쳤을 때 난 찬성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강력한 테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 대테러 기구가 다 있다니까. 책임지는 행동의 일환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나온 자료 속 내용을 옮겨 적기 바빠. 옮겨 적은 다음에 이거 옮겨 적고 읽어. 이걸 읽어. 또 읽어. 자료 속 내용 옮겨 적고 읽어. 읽는데 읽는 것도 되게 못 읽어. 졸라 못 읽어. 되게 그냥 이렇게 막 알파고야. 그냥 끊어 읽죠. 강력한 테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국가, 태국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전달도 안 되고, 평가자가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뭐야, 왜 저래? 라고 느끼는 거고, 전달도 안 되고 설득력도 없고, 그냥 자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러분이 진짜 무슨 집현전 어떤 담당자도 아니고 그냥 해당 내용을 읽기 급급한 거면 토론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처사예요. 여러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토론, 면접 전형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찬성 입장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만 말하는 게, 혹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정리하기도 급급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일 줄 알았지.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넌센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네가 다른 애랑 얘기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토론 면접장 그 평가자로 몇 번 가보면 웃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애들이 저도 옆에 분과 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옆에 있는 이나은 지원자랑 같은 입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옆에 지원자 뭐대? 뭐 농계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사생활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차별화되지 못한 주장과 논거는 공동 그냥 죽음. 탈락이야. 그냥 예선 탈락. 지역 예선 탈락이야. 그렇게 되는 건 차별화가 되지 못하면서 오는 문제점으로 커지게 될 거예요. 자기가 할 얘기만 대충 적어다가 안에 있는 내용 보고 그냥 이거 내용 안에 있는 내용 이렇게 적어다가 옮겨가지고 내가 울랄라 말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면접관이 바보가 아니라면 얘는 내용이 없는 애구나, 논리가 없는 애구나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면접관이 모를까요? 알아요. 면접관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다 알고 있는데 얘가 이 내용을 말할까 안 할까를 판단할 텐데 어쩜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애들이 다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만 얘기들을 하죠. 열의 아홉이. 난 아닌데 강사 너 너무하는 거 아님? 너무하는 거 맞아요. 대부분 애들이 진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지가 준비한 얘기라고 한 게 주어진 자료에 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읽는다 생각을 해봐요. 그대로 읽으면 그게 강의예요? 워딩이지. 리딩이죠. 스피킹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한 장표 내용을 통해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 이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니? 정답이 여기 있어요. 일단 찬성과 반대를 같이 정리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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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변태 같죠? 중요하니까 4번 강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얘기가 다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여기서 2개 얘기했어. 근데 시간이 젠장 15분이나 남았어. 발언권이 더 있어.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상대방이 말할 법한, 즉 반대 측이 해당 자료, 동일한 자료 주거든요. 동일한 자료 속 반대 입장의 이야기도 같이 정리를 해서 이 입장의 논리적인 모순이나 내가 나라면 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내용은 옳지 못하다는 식으로 논리와 설득을 필 수 있게끔, 위력이 발휘될 수 있게끔 반대편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좀 더 발전적인 논리와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준비해야 돼요. 찬성과 반대는 어떻다? 같이 준비해야 된다. 너무 뻔한 얘기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토론이 목적이 아닌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토론 면접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걸 평소에 어떻게 정리해 이놈아! 라고 저한테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 다음 강의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시사 이슈를 좀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슈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무슨 신문 칼럼을 쓸 수 있는 어떤 논설위원이나 기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공무원 시험 이런 데를 대비해야 되고 공기업 승진 시험을 위해서 시사 이슈를 달달 암기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무슨 해커스 공무원 학원, 뭐 어디 윌패스 뭐 이런 데 있죠? 미안합니다. 특정해서 언급해서. 거기에 가르치는 분들의 내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려고 하죠. 암기는 하면 안 돼요. 대기업체, 특히 공기업, 사기업체 지원하는 애들은 암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 얘기를 전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얘기가 뭘까요? 내 생각을 들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한 강의를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을 그대로 읽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토론, 토의 면접의 중요한 포인트를 바탕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 안 속의 내용들을 제 생각, 여러분들이 대비하면 좋을 그런 강점들, 팁들을 정리해서 내 생각을 여러분께 들려주고 있죠? 전자칠판과 함께,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시사 이슈를 물어봤을 때 답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주제 아세요?
이게 지난번 강의 때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가을 학기제. 이게 교육청, 특히 경기도랑 서울시 쪽에서 수년간 나오고 있는 이슈예요. 이게 뭐냐면 북미 쪽은 학기가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죠. 이 새 학기 시작되는 시점을 해외처럼 가을로 바꾸자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기후가 점점 변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부터 새 학기를 시작해야 유리하고 여름방학 때 좀 제대로 쉬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학사 운영의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겠다 막 이런 이슈인데, 자, 이러한 가을 학기에 대한 이슈, 솔직히 지금 이 얘기 듣기 전까지 몰랐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주제가 자료가 나왔다 쳐봐요. 자료가 나왔어. 가을 학기제 나왔어. 찬성, 반대, 뭐 해당 백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분명 우매한 구직자 A씨는 이걸 보고 난 찬성이니까 이 내용 가지고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냥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러이러하다고 하네요. 합디다. 어머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얘기를 나불나불하기 바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접한 이후 되게 똘똘해진 똘똘이 스머프 같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어떤 접근일까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 일이 왜 벌어졌고 어떤 얘기를 내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성공. 해당하는 이슈가 왜 벌어졌고 어떻게 어떠한 혹은 어떠한 혹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면접 때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세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할 말을 고민하자는 거예요. 있는 내용을 읊지 말고 대화, 설득, 토론 자리에서 필요한 내용을 내가 뭐를 만들까? 컨텐츠를 생산하자는 얘기예요. 있는 컨텐츠를 읽는 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걸 이해라는 과정 아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흑수저, 금수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리고 20대가 대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겁니다. 동의어론 헬조선이 있죠. 헬, what the hell. Anyway, 자, 흑수저, 금수저 주제가 나왔어. 근데 이런 주제가 나올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평소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어디 시사상식책 아니면 네이버 지식사전, 두산 대백과사전 이래가지고 흑수저란 신세대 용어로서 경제 저성장기에 재수없는 이런 발전 없는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 거면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냥 깔끔하게 이 단어가 왜 생겼지? 경제가 어려워서. 어떤 이슈가 있지?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사회 통합의 어려움, 통합 안 돼, 계층화, 패배의식, 장기 불황, 기업에도 영향이 줘요. 그렇구나. 이러한 이슈가 있겠구나. 그럼 이 내용을 내가 만약에 면접 때 얘기한다면 어떤 형태로 어떤 질문을 말할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할까? 혹은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심화될까? 이 정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고등교육 마쳤는데, 그죠? 뇌가 있다면 당연히 가능한 사고력일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면접 때 뭘 얘기할 수 있지? 자, 이 정도까지 정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흑수저, 금수저가 나오면 뭐를 물어볼까요? 당연히 일단 SNS에 폐해가 나오겠죠. 지금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는 데는 SNS가 주범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이러한 분열, 국가를 분열하는 어떤 키워드로 격상이 되고 있잖아요. 있는 새끼, 없는 새끼로. 욕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반영될 주제겠죠. 자, 이런 SNS의 폐해를 내가 면접 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네 흑수저, 금수저 사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흑수저란 뭐고, 금수저는 뭐고, 현재 상황이 이러하고, 이런 거 듣고 싶은 걸까요? 면접관이 과연?
네 생각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네 생각만 말하면 돼요. 그 생각의 꼭지점에서 SNS가 부른 폐해로 인해 이 문제가 심화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나아요. 실제로 98년도 IMF 이후에도 수년간 이런 식의 빈익빈 부익분이 있어 왔어요. 이러한 빈부격차의 어려움이 있는데 왜 유독 2000년대, 2010년대 초중반에 이런 일이 더 격상이 될까요? SNS도 한몫했거든요. 그럼 내 생각을 남과 다른 답변과 논리 아래 말하는 거 이거 되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자네는 흑수저 금수저 사건 어떻게 생각해? 자네는 흑수저야 금수저야? 네, 금수저가 되고 싶은 흑수저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극단으로 나뉜 이분법적인 사고가 오늘날 다양한 사회 속 통합을 일으키지 않는 분열의 아이콘으로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너네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뭐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면 아니 당연히 면접관이 이 새끼는 생각이 제대로 박힌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내용 자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 때 할 말거리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1강 토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